안녕하세요. 오늘도 저희 삿바사 찾아주신 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요. 오늘 사연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장남과 결혼하여 살고 있습니다. 결혼한 지는 3년 되었습니다. 어이없는 저희 시댁 식구들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드라마에서나 보던 일들이 지금 저의 현실에서 일어나는 것을 보고 있자니 웃기고 어이가 없고 그렇습니다. 한마디로 저희 시댁에서는 저희 남편을 거의 현금 인출기 취급을 합니다. 아버님이나 어머님께서는 매번 돈 없다를 연발하시면서 가족 식사나 모임이 있을 때는 남편이 계산하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계시는 분입니다. 그런 것은 이제 별로 문제라고도 생각되지 않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남편 동생인 아가씨 운전면허 학원비까지 남편이 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군대에 있는 도련님한테서 전화가 왔고 남편한테 담배 사픽에 10만원만 붙여달라고 하였습니다. 남편이 장남이라는 이유로 동생들에게 신경 쓰는 것은 알겠지만 이제 점점 선을 넘는다는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아가씨는 올해 27살입니다. 27살이면 이제 자기 앞가림 해야 될 나이가 아닌가요? 어떻게 자기 운전면허증 따겠다는 학원비를 결혼한 가장에게 손 벌릴 수가 있을까요? 물론 알바하면서 지내는 아가씨가 생활이 여유로울 수 없다는 것은 이해를 합니다. 하지만 결혼한 가장이 아내가 있고 아이가 있는 집에서 어떤 무게를 지고 있는지 정도는 알 나이가 아닐까요? 군대 간 시동생은 올해 22살입니다. 형하고는 8살 차이가 납니다. 나이차가 많이 나는 어린 남동생이 군대 가 있는 게 안쓰럽다고 말하는 남편은 동생이 자기 담배 살 돈을 결혼한 형에게 부탁하는 것을 당연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남편의 얘기처럼 형이 되어서 그 정도 지원도 못 해주냐는 말이 틀린 말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동생 군대 가기 전까지 벌써 형한테 500만원 정도 도움을 받으셨습니다. 알바에서 갚겠다고 하고서 결국 미루다 갚지도 않고 군대로 탈출해버렸습니다. 그런데 마음 좋은 형은 그런 동생이 군대에서 필 담뱃값까지 지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하도 답답해서 남편한테 한 번은 물었습니다. 도련님은 왜 군대에서 필 담뱃값을 당신한테 달라는 거야? 어머니 아버지한테는 왜 그런 얘기를 못하는 거래? 했더니 남편이 하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우리 형제들 부모님한테 손 안 벌리는 성격이랍니다. 남매가 다 부모님한테는 손 벌리지 않으면서 왜 형한테 오빠한테는 손을 벌리는 걸까요? 현재 아버님과 어머님 두 분 다 일을 하고 계십니다. 편찮으셔서 거동이 불편하신 상태가 아닌 겁니다. 아가씨도 많이는 벌지 못해도 알바하면서 벌고 있고요. 시가의 상황이 이러한데 도련님은 자기 담뱃값을 매번 형한테 달라고 합니다. 입대하고 쭉 지금까지 거의 1년 이상을 그렇게 형한테 달라고 합니다. 요즘 군대는 월급도 괜찮지 않나요? 아직 계급이 낮아서 돈이 작아서 그런가요? 제가 이런 문제로 남편에게 의논을 하니 남편은 너는 동생이라 나 같은 장남 입장을 이해를 못한다. 내가 동생한테 100만원도 아니고 10만원을 못 해주냐고 합니다. 제가 위로 오빠 하나 있고 동생인 것은 맞지만 그렇다고 인간의 기본 도리 정도도 모르는 사람은 아닌데 말이지요. 그리고 남편은 벌써 동생이 빌려간 500만원은 잊었나 봅니다. 그러면서 너는 성격이 어쩌네 저쩌네 배려 좀 하고 살아라 라고 하면서 저한테 오히려 화를 내네요. 저번에 휴가 나왔을 때 제가 도련님한테 저희가 돈이 없다고 아주 대놓고 어필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나이가 어려서 그런 건지 아기를 안 키워봐 돈 들어가는 걸 몰라 그런 건지 말만 알았다고 해놓고 또 똑같은 행동을 반복하고 있는 겁니다. 저희 시부모님은 남편 장남이라고 시댁에서 특별히 해준 것도 없으면서 힘들게 일 다니고 있는 아들한테 이거 해달라
저거 해달라 하십니다. 시부모님께서는 두 분 다 맞벌이 하고 계신데요. 비싼 음식점 가서 그 외식비까지 아들이 내게 합니다. 남편은 대학교 학자금 대출까지 얻어서 학교 다녔습니다. 그 대출 빚을 결혼 전까지 3년 걸려서 다 갚았고요. 사실 남편이 부지런하기는 합니다. 저희는 캠퍼스 CC였습니다. 그래서 남편이 학자금 대출 받고 힘들게 알바하면서 또 회사 다니면서는 투잡 뛰면서 그 돈 갚느라 애쓰는 걸 옆에서 다 지켜보았습니다. 그래서 남편의 생활력이나 책임감 등은 제가 자부하고 있습니다. 그 점 때문에 제가 결혼을 결심하기도 하였고요. 하지만 이제 그 장점이 결혼한 저에게 이런 식으로 단점이 되어 돌아올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남편은 일의 순서를 모른다는 생각도 듭니다. 사실 지금이야 젊어서 이렇게 뒤치다꺼리 하겠지만 지금 제대로 우리가 자리 잡지 못하면 나중에 나이 40대고 50대여서 아이들 크고 생활비 들어가는 걸 어떻게 감당하려고 그러는지 모르겠는 겁니다. 그때 가서 지금도 안 도와주고 오히려 손볼리는 시부모님과 시누와 시동생이 남편 사정 봐주어서 자기들 생활도 바쁠 텐데 저희를 도와주기나 하겠습니까? 저는 그런 점에서 남편이 어떻게 보면 책임감도 강하고 괜찮은데 어떻게 보면 순진한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현재 여동생은 오빠한테 용돈 달라는 말을 밥 먹듯이 합니다. 또 생일 같은 기념일, 명절 때도 오빠한테 이거 사달라 저거 사달라는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습니다. 가끔씩 남편도 저한테 와서는 적자라면서 돈 없다는 말을 또 해대면서 징징댑니다. 제가 아내이니까 저한테만 하는 말인 거 알고 있습니다. 자기도 힘들다 하면서도 정작 본인은 힘들게 먹고 살면서 시댁 가족들한테는 내색 하나도 안 하고 자기가 무슨 가족들 먹여 살려야 할 것처럼 행동합니다. 한 번은 저한테 자기도 가족한테 받은 만큼 베푸는 건데 뭐가 문제냐고 오히려 더 당당하게 얘기하였습니다. 저한테 힘들다고 얘기할 때는 언제고 그래도 자기가 동생들 시부모님께 베풀고 사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렇게 도와주고 싶은 마음은 그 정도로 살림이 넉넉할 때 얘기 아닐까요? 자기 밥그릇도 못 챙기고 계속 적자로 지내면서까지 자기 핏줄들 챙기려고 하고 아주 눈물겨운 형제입니다. 이런 마인드를 가지고 있는 남자들은 그냥 결혼하지 말고 평생 가족들 뒤치다꺼리 하면서 살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괜히 결혼해서 배우자와 자식들 고생시키는 것 같아요. 처음에는 그러려니 했던 일들이 시간이 지나면서 더 바라게 되는 시댁 식구들과 그걸 어쩌지 못하는 남편을 보면서 정말 이제 점점 지쳐갑니다. 사실 저희 친정도 상황이 좀 결이 다르긴 하지만 비슷하기는 합니다. 저희 집은 저희 아빠가 둘째이십니다. 큰아빠는 이혼하시고 빚도 제법 되시고요. 현재 아직 자기 집이 없으셔서 할머니한테 얹혀 살고 있습니다. 아버지 동생인 작은아버지는 본인 집은 있는데 차는 2대 끌고 다니시면서 쌀 살 돈이 없다, 애 기숙사비가 없다 하시면서 할머니께 손을 벌립니다. 고모는 또 몸이 아파서 돈을 벌지 못합니다. 생활비가 없다면서 할머니한테 돈 빌려달라고 하시고요. 저희 할머니요? 단칸방 계시다가 진짜 아끼고 아끼셔서 방 2칸짜리로 이사하셨습니다. 저희 집에서 돈 보태드린다고 하여도 끝까지 받지 않으셨습니다. 얼마 전에 큰아빠는 아들이 대학 가는데 자취방 보증금 내야 한다고 저희 아빠한테 500만 원 또 빌려갔습니다. 상황이 닥치면 진짜 이렇게 되더라고요. 사람이 거짓말하는 게 아니고 돈이 거짓말하는 거라면서 엄마는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힘들다 하면서 알바들도 안 하고 있는 사촌 동생들은 정말 꼴보기도 싫습니다. 알바에도 힘들다고 하면서 일주일도 못 가서 때려치우는 애들이고요. 저희 오빠는 장학금 받으면서 학교 다녀서 지금은 결혼하고 잘 살고 있습니다. 오빠는 똑부러지는 성격이라 절대 집에 손 벌리지도 않고 살았고 또 집에 그렇게 베풀지도 않습니다. 그래도 잘못되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인들도 이제 시작하면서 힘들 것이고
그런 상황에서 손 벌리지 않는 것만도 잘하고 있는 거고요. 또 신우가 그런 사정을 한 번씩 엄마한테 흘리기도 하나 보더라고요. 자기들 제대로 자립할 때까지는 자기들만 신경 쓰고 싶다고요. 그래서 아버님, 어머님 용돈은 조금밖에 못 챙겨드린다고요. 저희 친정엄마나 아빠 또한 그러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게 맞는 일이라고 하면서 섭섭해하지 않습니다. 저도 신우처럼 저희 어머님께 좀 말해볼까요? 그런데 시댁 부모님이 절대 저희 친정 같지 않다는 게 문제입니다. 저희 신우가 용감해서 친정 부모님께 그렇게 말을 흘리는 게 아니거든요. 저희 엄마나 아빠가 먼저 그런 얘기를 하셨습니다. 너네들 자리 잡을 때까지는 우리들 그리고 본가 일에 신경 쓸 거 없다고 하셨거든요. 참 시댁 식구들이 조금만 저희 부모님 같으셨어도 벌써 저도 말씀드렸을 겁니다. 아예 저희 남편을 현금 자동 지급기 정도로 생각하시고 대하시니 제가 들어갈 틈이 없는 거지요. 저는 아빠 회사에서 반 정도 등록금을 부담을 해주어서 알바하면서 대학 마쳤습니다. 대학교 들어간 후로 일을 쉰 적이 없습니다. 요즘 엄마가 말씀하시는 게 있는데요. 사람이 조용히 있으면 다 되는 줄 아는 세상이다 라고 하십니다. 친구 또한 저한테 늘 얘기합니다. 남편하고 싸우든 시댁 가서 단판을 짓든 뭐든 하라고요. 애를 또 낳으면 돈이 얼마가 드니 저축을 얼마를 해야 하고, 그래서 당신 동생들 시부모님들 용돈에 필요한 거 사주고 담뱃값 사주고 그러면 첫째와 태어날 애가 그만큼 혜택을 못 누린다고 말이지요. 저희 시부모님 얘기할 게 또 생각이 났는데요. 어느 때는 저희한테 전화 옵니다. 한 달에 2번씩 전화 와서 뭐 먹으러 안 가냐고 말이죠. 뭐가 먹고 싶다고요. 그러고 식당을 가면 비싼 식당만 가십니다. 또 남편이 계산을 다 합니다. 제가 원래 이렇게 궁상스럽게 계산하는 성격이 절대로 아니었는데 시집 와서 현실에 치이다 보니 이렇게 되었네요. 얼마 전에는 시댁 세탁기를 바꿨다고 전화가 왔습니다. 그래서 또 저희 남편이 가서 계산하고 왔습니다. 정말 저희 시댁 식구들 대단하지 않나요? 어떻게 본인들도 일을 하고 있으면서 저렇게 장남에게 기댈 수가 있는 걸까요? 저희가 살고 있는 집 구할 때 시부모님이 한 절반 안 되게 도와주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걸까요? 다른 집 시댁 부모님들은 아들 내외 못 챙겨주어서 난리고 집까지 해주어서 결혼시킨다는데 저희는 저희 집도 반 이상 저희 돈으로 마련했습니다. 그동안 학자금 대출 갚고 집 살 돈 마련하느라 남편이 애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정을 시댁 부모님은 이해하려고 하지 않는 것 같아요. 이제 결혼했으니 너도 어른이다. 이것도 네 몫이다 하면서 집만 더 얹어주는 느낌입니다. 그런 시부모님도 저는 별로지만 더 문제는 저희 남편의 사고방식입니다. 그런 시부모님께 뭐라 말을 못하고 있습니다. 아니, 안 하고 있습니다. 자기도 힘들다고 때때로 하소연하면서도 부모님과 동생들 부탁을 거절을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너무 착하면 이렇게 다른 사람 짐을 지고 사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남편은 시댁에 대해서 대놓고는 아무 말을 하지 않습니다. 저한테만 가끔 속내를 털어놓는 거고요. 그래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보면서 저는 더 애가 닳습니다. 저 또한 힘든 부분이지만 남편이 가만히 있는데 제가 나서서 분위기를 바꾼다는 게 참 어렵네요. 저 또한 그냥 참는 성격이라 어른들과 사이 벌어질까봐 조심하는 부분이 많고요. 하지만 자꾸 적자로 돌아서는 가게를 생각하면 뭔가는 해야 하는데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아직도 남편의 행동이 이해가 안 갈 때가 많고 그럴 때마다 갈 길이 멀었구나 합니다. 정말 저희 남편 월급으로 빠듯하게 살고 있거든요. 저희가 먹고 살만하면 이런 말 하지도 않지요. 남편의 얼마 안 되는 월급으로 아기와 함께 사느라 정말이지 생활이 말이 아닙니다. 형제들 뒤치다꺼리 할 형편이 안 되는 겁니다. 결혼한 지 3년이 되었지만 저나 남편이나 아직 변변한 옷 한 벌 못 사 입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댁에서는 매번 돈 빼앗아갈 궁리만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군대에 있는 시동생한테도 이래라 저래라 연락할 수도 없는 일이고요.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현실을 어떻게 해야 할까요?
시아버님, 시어머님, 시누이, 시동생 모두가 장남인 남편만 쳐다보고 있는 느낌입니다. 집안 형편을 생각하지 않는 남편도 작은 돈에 연연해야 하는 저의 모습도 정말 너무너무 싫습니다. 예, 오늘 사연도 참 안타까운 사연입니다. 여러분들께서 사연자님께 좋은 방법 있으시면 댓글로 응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사이다에 빠진 사연에 방문해 주시고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끝까지 시청, 댓글, 좋아요 클릭은 저에게 많은 힘이 됩니다. 다음에 새로운 사연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